제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해서 23살에 우리 재호를 낳았죠. 그때만 해도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는데 세상살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은 제대로 못 벌어오고 술만 마시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곤 했죠. 가끔은 손찌검까지 하니까 늘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오늘은 무사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도 하고 시장에서 노점상도 했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 넘게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재호를 생각하면 견딜 수밖에 없었죠.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맛있는 거 사줄게. 재호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어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술을 먹고 길을 건너다가 뺑소니를 당했어요. 재호가 고등학생일 때였죠. 솔직히 말하면 슬프다기보다는 해방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제가 나쁜 사람인가 싶었죠.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요. 재호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순간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온갖 고생 끝에 우리 재호를 명문대에 보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시켰죠. 그 과정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거르면서 재호 뒷바라지 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벌어올게요. 재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나 없으면 재호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우리 재호가 민경이를 데리고 왔어요. 직장에서 만난 여자라더군요. 첫눈에 보자마자 이 아이구나 싶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태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경이라고 해요. 민경이가 그렇게 인사하는데 목소리도 참 고왔어요. 재호가 옆에서 쑥스러운 듯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하고 나서 민경이는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곤 했죠. 저는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 힘들었던 과거 얘기를 들려주면 민경이가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뭉클해졌죠. 내가 겪었던 시집살이를 떠올리면서 우리 며느리는 달라 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받았구나. 가끔 그런 말을 중얼거리다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이면 셋이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도 갔죠. 봄에는 꽃구경, 가을엔 단풍구경.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민경이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이제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웃음꽃 피운 얼굴들,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들.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까요? 민경이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평생 제주도는 꿈도 못 꿨는데 말이에요. 그때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나요?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죠. 3년 전에 우리 민서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재호와 민경이가 더 바빠졌죠. 둘 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바빴어요. 처음엔 제가 나섰어요. 내가 봐줄게. 너희는 일에 전념해. 그렇게 말하면서 민서를 돌보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손녀를 돌보는 게 행복했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고요. 민서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질 때면 세상 모든 게 다 잊혀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에 부쳤어요. 엄마, 오늘도 민서 좀 부탁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재호가 그렇게 말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민경이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바쁘다 보니 제 피로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아이를 봐달라, 주말에도 봐달라. 처음엔 기꺼이 했지만 점점 버거워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죠. 요즘 들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재호랑 민경이한테 했는데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들 아프다고 하던데요? 민경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내가 아픈 게 당연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5에서 6일 민서를 봐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이죠. 민서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이 하루가 가요. 가끔은 내가 로봇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민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민서 좀 봐주실 수 있죠? 아, 그리고 집 청소도 좀 해주세요. 처음엔 부탁하는 말투였는데 점점 명령조로 변해가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고생했나 싶기도 하고. 알았어, 내가 할게.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고, 내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때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그래도 참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내가 이 집에서 가전제품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서글퍼요. 아침에 민경이가 민서를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 집안일 리스트를 건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리스트를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창문 닫기, 옷장 정리, 화장실 청소. 하루에 하기 힘든 일들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알겠어.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온종일 민서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이 시간이 갔어요. 허리는 점점 더 아파오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밤이 되어서야 재호와 민경이가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녹초가 돼 있었죠. 허리 통증 때문에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재호가 인사를 하는데 내 상태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민경이도 마찬가지고요. 민서는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며느리가 내 상태를 물어봐 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또 참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민경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밖에 못 하시나 봐요. 내일은 우리가 청소업체를 불러야겠어요. 민경이가 재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어머니, 좀 더 꼼꼼히 해주시지 그랬어요? 재호마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다니. 참았어요. 또 참았죠. 하지만 눈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재호와 민경이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힘들게 일하며 재호를 키웠던 날들, 남편 잃고 혼자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걸 견뎌낸 건 재호 때문이었죠. 우리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옳았던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청소부인가? 보모인가? 아니면 그냥 귀찮은 시어머니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 모든 걸 참아왔나 싶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로봇처럼 살다 끝나겠구나 싶더라고요. 뭔가 달라져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나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허리가 아파서 말을 꺼냈죠. 재호야, 민경아.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둘 다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오히려 민경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허리 운동 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그런 걸 할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시간이 없어서. 변명처럼 들리는 제 목소리가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재호는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나일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내가 없어지면 다들 편해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그저 짐이 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가인지. 내 인생은 어디 갔지? 가끔 꿈을 꿔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꿈이요. 돌아가면 뭔가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까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변화가. 그래도 이젠 알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뭔가 달라져야 해요. 나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요. 어느 날 민서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다 말고 우연히 벽에 붙은 공고를 봤죠. 시니어 요리교실 강사 모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제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거 뭐야? 민서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공고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호기심에 자세히 읽어봤어요. 평생 쌓아온 제 요리 실력을 나눌 수 있다니.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요리 실력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힘들 때도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하면 마음이 편해졌죠. 그런 제가 이제 요리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현실이 떠올랐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한숨이 나왔어요. 공고를 다시 벽에 붙이고 발걸음을 돌렸죠. 할머니, 가자. 민서가 손을 잡아당기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집에 오는 내내 요리 교실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꿈에 대해 생각해 본 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 사람들이 내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어머니, 저녁 뭐예요? 재호가 물어봤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리할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그동안 잊고 있었네. 솔직히 무서워요.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요. 며칠 후에 동생 영철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반가웠죠.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밝은 척 했어요. 나 잘 지내지 뭐. 손주도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영철이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누나, 무슨 일 있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영철아.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재호와 민경이 얘기, 손주 돌보는 일, 허리 아픈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철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누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영철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재혼의 집에 가자. 이건 아니잖아. 누나, 영철이가 일어서려는데 저는 망설여졌어요.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재호와 민경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영철아 그래도 누나. 이대로 있다간 누나가 큰 병 나. 가, 지금. 결국 영철이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재혼의 집으로 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기대도 됐죠. 드디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말할게. 영철이가 그렇게 말해줬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재호와 민경이 얼굴이 떠올랐죠. 화를 낼까? 아니면 이해해줄지. 재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영철아, 나 못할 것 같아. 그때 영철이가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누나, 괜찮아. 누나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누나 인생이야.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내 인생이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영철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재호와 민경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삼촌?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경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재호야, 얘기 좀 해야겠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영철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과묵한 아이인데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죠. 너희 어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대하는 거야? 하루 종일 민서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 취급을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재호와 민경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둘 다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죠. 아니, 삼촌.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어섰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만두자.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 것 같구나.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재호와 민경이 그리고 영철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재호가 말을 걸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까지 몇 벌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민경이가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재호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달려왔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경이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민서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민서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민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재호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옳은 결정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영철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누나, 우리 집으로 가자.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고마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내 길을 가봐야 할 것 같아. 영철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나. 그래도 꼭 연락해. 걱정되니까. 그렇게 영철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라는 것.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들네와 연락을 끊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재호와 민경이가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모두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울기도 하고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움이랄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몇 주 지났나 영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어. 민서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 했답니다.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누나, 이제 누나 인생을 살아야지. 지금까지 너무 희생만 했으니. 영철이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 민서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봤던 시니어 요리 교실 공고가요. 나 한번 도전해 볼래.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죠. 내가 무슨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원서에 내 요리 경험을 적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일, 시장에서 장사하며 익힌 요리 비법들. 그리고 내 인생 이야기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아직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경험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면접 연락을 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갔죠. 면접관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 요리로 극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면접관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내 진솔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죠. 며칠 후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요리 교실 강사로 선발됐다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이었어요. 첫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평생 해온 요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죠. 수업 전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에 주름 흰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았죠. 황선영, 이제 내 차례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향해 집을 나섰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발걸음이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구청에서 할매의 맛있는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요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느새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수업을 하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해요. 어려운 시절에 만들었던 요리들, 그 요리에 담긴 사연들.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할머니, 이 요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수강생들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죠. 힘들 때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내 정성 어린 요리법과 따뜻한 인생 조언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죠. 할머니 덕분에 요리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도 얻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는 피곤함보다는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내 인생의 경험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요리 강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영철이가 신문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누나, 이거 봤어? 신문을 펼쳤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내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인생의 맛을 전하는 요리 선생님. 이라는 제목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죠. 그날 밤 문득 재호와 민경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기사를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재호와 민경이었죠. 어머니,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경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이제 와서 왜 왔니?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연신 사과를 했지만 나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난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민서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민서. 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래? 민서가 보고 싶어 한다고? 잠시 망설였어요. 민서 웃는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재호와 민경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재호가 다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의 내 모습, 내 삶.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는 구청 강좌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도 열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야. 천천히 해봐.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죠. 이제는 단순한 요리 강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인생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늘도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교실 맨 뒷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재호와 민경이 그리고 민서. 그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서 말문이 막힐 뻔했지만 꾹 참고 수업을 이어갔어요. 수업 내내 애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재호의 눈빛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후회와 존경의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죠. 민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수업이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그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죠. 내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재호와 민경이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서 있었고 민서는 해맑게 웃으며 내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서를 안아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재호와 민경이도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아직 서로 어색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